반갑습니다. 궁극의 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에 이끌리지 말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연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없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사회생활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중 일부는 첫 마디부터 돈 없다 라는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다. 정말 사정이 어렵다면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누리면서 삶을 즐기고 있지만 유독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면 돈이 없다고 하거나 밥을 얻어먹거나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이득을 보려 한다면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을 위하는 사람은 있으나 많아한 존재다. 둘째,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은 멀리하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구나 가끔은 우울해질 때가 있으며 그런 기분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넋두리도 적절한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불평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항상 자신의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단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 타인이 나에게 쏟아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수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된다. 받지 않으면 해결되니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라. 이렇게 자기 슬픔만 쏟아내는 친구는 멀리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대자연은 우리에게 듣기 위한 2개의 귀와 보기 위한 2개의 눈을 부여하였고 말하기 위한 입은 단 하나만 주셨다.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 경청하고 관찰하도록 하늘이 위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슬픔은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 슬픔은 나를 포함한 내 주변 모든 이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킨다. 자신의 아픔을 달래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탓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이 어렵다면 그저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자신의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란 결국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그 차이 속에서 관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본인에게 이롭다고 해서 타인에게 억지로 권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종교나 정치적 견해는 절대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과의 관계 유지는 상당한 피로감을 유발하며 실제로 이러한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가치관을 굽히거나 가치관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와는 부질없이 논쟁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들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타인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무익한 언쟁은 벌이지 않는다. 어떤 주제이든지 논쟁을 하게 되면 각자의 본래 성향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런 논의는 어떠한 가치나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다. 논쟁이 종결되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다. 반면에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단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며 그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을 이겼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뭉갠 결과라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얻은 승리는 상대방에게 원한을 살 수 있어 나중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하라. 세상에는 심각한 고민과 사소한 고민이 따로 나뉘지 않는다. 나에게는 사소하게 느껴지는 고민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삶의 무게란 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개개인이 체감하는 무게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는 식으로 반응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며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짓는 친구와는 더 이상 마음을 나누거나 함께 기뻐하지 않는 편이 낫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을 위하는 사람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다. 타인을 나와 같이 존중하라. 상대가 누구든지 한 개인으로서 존중해야만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100% 느낄 수 있는데 세상에는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본인 스스로가 그런 성향이라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라. 감사한 마음이 들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이다. 고마움을 느낄 때 단순히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알 만큼 여유롭지 않다. 다른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자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를 위로해 주어라. 타인의 아픔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그 잘못보다도 더욱 악하고 간사한 짓이다. 다른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좋아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여긴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을까? 5째, 만나면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친구는 멀리하라. 누구나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만나기로 한 약속이 취소되길 바라거나 만나도 즐겁지 않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기 마련이다. 이전에는 만나면 유쾌했던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서로가 함께한 시간 동안 상대방도 나도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에는 같이 지내면서 서로 닮은 구석도 많았고 친분 관계도 유사했겠지만 종국에는 만나는 사람들도 차이가 나게 되었고 직면하는 환경도 현격하게 변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함께 있으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이 만나기를 귀찮아하고 힘들다면 상대방도 나와의 만남을 귀찮게 여기고 버거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해서라도 점점 연락을 줄이고 천천히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어떨지 신중히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6번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멀리하라. 불가피하게 일이 생겨도 약속을 2번 정도 어기는 것은 괜찮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이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조심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며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대인관계는 절대로 한쪽만 이득을 보는 관계가 될 수 없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7번째로는 빈번하게 다투며 파벌을 조성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주변에는 항상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가려 한다. 또한 유사한 인간관계에 포함된 또 다른 이와 언쟁 후에 자기 입장을 지지하기를 강요해서 주변인을 난처하게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각 개인마다 모두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빈번하게 갈등을 겪고 파벌을 형성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나의 인간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분쟁은 절대로 사람에게 유익한 행동이 아니다.
분쟁은 치졸한 자기 변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잦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느라 바쁘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만일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고 느낀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설사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툼은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발생하지 않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는 매우 거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오만함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면 그저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강요받는 입장에서도 그들만의 주관과 신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타인의 견해를 묵살하고 본인의 주장이나 방식을 타인에게 강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감을 표출하거나 스스로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저런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세우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실질적인 판단도 불가능해진다. 8번째,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사람들 중에는 가끔씩 연락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필요나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이들이 있다. 평상시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자신이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낫다.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자신의 자산이나 시간을 할애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염치 없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간혹 상대방을 무시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만남에서는 온통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스스로 말하면 거만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자기 자랑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것은 자신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벌리는 일이다. 과거 이야기만 남아있을 때에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비결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만끽하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 중 현재의 삶이 행복하거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지나치게 자랑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 없이 한 자랑이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게 만들 수 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척하며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비어있는 깡통처럼 소리가 나지 않으며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다. 소리가 나는 빈 깡통은 내부에 무언가 약간 차 있을 때이다. 무지한 사람이나 박식한 사람은 대개 침묵하지만 어중간하게 지식을 갖춘 사람이 오히려 시끄럽게 떠들어대기 마련이다. 집을 보면 그 집 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정원을 보면 그 정원을 가꾼 사람의 취향과 정성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자신만의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와도 같다. 뜰 안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철마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화단이 꾸며져 있다. 또한 연못이나 시냇물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언제나 나무나 풀숲같이 자연환경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말로 자신의 엄적을 떠벌리고 스스로를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낸 성과뿐이다. 정원은 그동안 노력해서 이룬 결과물이다. 이제 막 조성되기 시작한 정원일지라도 단 한 번만 본다면 해당 정원사가 실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물은 산 정상에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렇듯 참된 덕성은 자신을 남보다 높이고자 하는 이에게는 깃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허해지는 자에게만 깃드는 법이다. 스스로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마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더라도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서 배워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 9번째, 똑같은 고민거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고민거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거나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항상 만날 적마다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같은 문제거리만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또한 고민을 이야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주려고 해도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거나 짜증을 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말해주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타인의 고민을 경청할 때 듣기 좋은 말만 건네는 것은 일시적 위안은 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 나 자신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친한 친구라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어라. 또한 자신의 단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꼭 곁에 둬야 한다. 단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고 쓴 음식은 건강에 이롭다는 말이 있다. 언어도 이와 비슷하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부족한 점이나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점을 지적하지 않고 모든 행동을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한다. 오늘은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9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에 같이 살펴본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들이 여러분 모두의 관계에 유용하게 쓰이길 희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